안녕하세요. 다니쌤입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.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오피스텔 투자 시 주의사항입니다. 지금 오피스텔을 한 채 갖고 계신가요? 아니면 앞으로 또 한 채를 구입할 예정이신가요? 그런데 내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. 그게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? 네, 오늘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그 은퇴자들이 은퇴를 이제 측면에서 가장 많이 월세가 나오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게 바로 이제 오피스텔이죠. 오피스텔. 그런데 이 오피스텔의 어떤 특징을 잘 모르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. 큰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이제 일이 생기고 그게 어떤 손해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올 3월에 50대 후반의 남성분이 상담 오셨어요. 근데 이분은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. 이제 어떤 상황이냐 하면 8년 전에 아파트를 5억 5천에 이제 매입을 하셨고 올 여름에 이제 이분의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이걸 매각을 하게 됐어요. 근데 이분이 8억 7천에 이제 매각을 한 거죠. 자, 그래서 이분은 1주택자였고 이 주택에서 오랫동안 또 2년 이상 거주를 했었고 또 매매 금액이 9억이 안 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이제 하나도 안 낼 거라고 확신을 했죠. 또 그게 맞고요.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세무서에서 8천만 원 정도 되는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이제 통지가 온 겁니다. 깜짝 놀랐죠. 얼마나 큰 돈입니까? 8천만 원이면. 이분은 당연히 안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.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. 이분이 이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을 한 채 더 갖고 계셨어요.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인데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해서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이걸 이제 주택으로 봅니다. 그러면 2주택자가 되죠. 근데 이 학생이 여기 이제 들어와 있는 임차인이 학생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임대를 줄 때 내가 지금 이걸 얼마 뒤에 팔 거니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. 그래야만 이제 1주택이 유지되니까. 근데 이 학생이 그 사항을 깜빡 잊고 엄마가 자꾸 이제 우편물이 집으로 날라오니 너 여기서 오래 살 거면 전입신고해서 우편물 받아라 라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성물정 잘 모르니까요. 그냥 전입신고를 해버린 거예요. 근데 이분은 이 학생이 전입신고 한지 모르고 팔게 된 거죠. 그래서 그러니까 2주택 상태에서 팔게 됐기 때문에 이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본 겁니다.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주택이 하나 있고 오피스텔이 한 채 이상 있는 분들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양도세를 내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양도세를 피하는 방법, 이제 첫 번째입니다. 자, 지금 내가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오피스텔이 있어요. 내 아파트 가격이 충분히 올랐다고 하면 이 2주택 상태에서 팔게 되면 양도세가 나오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? 네, 이 오피스텔을 먼저 팔고 그럼 어떻게 되죠? 1주택자가 되죠. 이 상태에서 이제 아파트를 파는 겁니다. 뭐 간단한 방법이에요. 그죠? 단 이것은 계약이 아니라 이 오피스텔이 잔금까지 해서 소유권이 다 이전된 상태에서 내 아파트를 팔아야 됩니다. 그러면 1세대 1주택으로 해서 양도세 혜택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양도세 피하는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. 네, 두 번째 방법은요.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바꾸기입니다.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바꾸는 겁니다. 자, 이거는 현재 세입자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.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이미 전입신고를 해서 내가 아파트 한 채 있고 이 오피스텔이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이제 2주택자가 되잖아요. 그러면 내가 이 아파트를 팔기 전에 아까 첫 번째 방법은 이 오피스텔을 이제 판 다음에 내 걸 팔면 되는데 이 오피스텔을 팔기가 좀 아까운 거죠.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세입자한테 지금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내가 이러저러 해서 1주택으로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되니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. 근데 이분이 그냥 나가나요? 어떻게 하면 이분을 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? 이제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뭐 이 세입자한테 뭐 중개수수료 또 이사비 그리고 약간의 위로금을 줘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이거를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는 게 아니라 업무용으로 임대를 주는 겁니다. 원래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이거든요. 그래서 주거용이 아닌 이제 업무용으로 임대 계약서를 쓰고 난 후에 내 아파트를 팔게 되면
이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1주택자로서 양도세 혜택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양도세를 피하는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. 자, 이 방법은요, 오피스텔을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는 겁니다. 오피스텔을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는 방법인데요. 아까 이제 두 번째 방법에서 이 세입자한테 나가달라고 요청했는데 나가주지 않을 때,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그럴 수 있잖아요. 자, 이럴 때는 임대 사업자를 내는 거예요. 이 오피스텔은 이제 준주택으로 임대 사업자를 내면 주택하고 똑같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취득 시, 또 보유 시, 양도 시, 이 주택하고 똑같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내가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오피스텔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팔게 되면 2주택자인데 이 오피스텔을 임대 사업자를 내면 이건 이제 주택수에 산정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제 1주택자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이 오피스텔을 임대 사업자를 낸 뒤에 내 아파트를 팔게 되면 1세대 1주택으로 해서 이제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. 양도세를 피하는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방법입니다. 자, 네 번째는요, 내 자식한테 증여하는 방법이에요. 오피스텔을 자식한테 이제 증여하는 방법. 아까 이제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오피스텔을 팔거나 업무 시설을 바꾸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여의치 않을 때 내 자식한테 이제 증여를 하는 방법이죠. 그런데 증여세가 발생이 되죠. 그래서 이때는 내가 자식한테 증여할 때 발생되는 증여세하고 내 아파트를 2주택 상태에서 팔았을 때 그런 양도세하고 비교해서 이 증여세가 충분히 적다고 하면 이 방법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것을 내 아파트를 팔기 전에 내 자녀한테 오피스텔에 증여를 한 후에 1주택 상태에서 팔게 되면 양도세,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. 네,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파트가 한 채 있고, 그러니까 주택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양도세를 피할 수 있을까?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요, 오피스텔을 내 집보다 먼저 파는 거죠. 내 집이 있고 오피스텔이 있으면 오피스텔을 먼저 팔게 되면 나는 이 집은 이제 1주택이 되잖아요. 이 상태에서 팔게 되면 이제 양도세를 이제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두 번째는 뭐였죠?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바꾸기. 오피스텔은요, 원래 업무시설입니다. 그래서 이 방법은 뭐였죠?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를 협조를 통해서 내보내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이제 계약서를 쓴 상태에서 내 주택을 팔게 되면 1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이제 피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뭐였죠? 오피스텔을 임대 사업자를 내는 겁니다. 내가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이 오피스텔이 있는데 이거를 임대 사업자를 안 내면 2주택이지만 이걸 임대 사업자를 내면 어떻게 되죠? 이건 주택수에 산정이 안 됩니다. 이건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똑같아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피스텔 세 채라고 하면 이 세 채를 다 임대 사업자를 낸 상태에서 이 주택을 갖고 있으면 1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팔게 되면 이제 양도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. 자, 네 번째 뭐였죠? 네, 자녀한테 이제 증여하는 방법입니다. 이 방법은 증여세가 발생이 되지만 내가 내게 될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충분히 적다고 하면 이제 이 방법도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나의 상황에 맞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양도세를 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 지금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계시고 이걸 이제 조만간 이제 판다고 하실 때 내가 이미 이제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때는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. 그러면 내가 이 주택을 팔 때 이 가격이 많이 올라져 있으면 양도세를 내시게 되는데 1주택이면 9억 미만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때 내가 오피스텔을 갖고 있었을 때 이걸 팔기 전에 양도세를 안 내거나 줄이려면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. 각자의 상황이 다르실 테니까 이 네 가지 상황 중에서 나한테 가장 이제 적합한 걸 이제 하나 선택하셔서 이걸 몰라서 여러분들이 양도세를 내는 일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고 또 갖고 있을 때 반갑지 않은 여러 가지 세금이 발생이 됩니다.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세금은 피할 수는 없죠.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방법을 찾으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기 전에 또 팔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님과 상의를 통해서 여기서 어떤 세금이 발생될 수 있고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꼭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?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,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.
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.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